이번 영상에서는 37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37번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overwhelming입니다. 이거 많이 쓰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형용사처럼 압도적인이라고 쓰였습니다. 원래 overwhelm 이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압도시키다라는 건데 overwhelm이라고 하면 너무 뭔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뭐 스트레스나 프레셔가 있는 상태, 그래서 압도적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adequately라는 이거는 이제 ly 붙은 부사어구가 되겠네요. illustrate,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36번인가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illustrate라는 게 예시,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다는 동사로 쓸 때 쓰는 거고요. plot, 명사로 줄거리 얘기합니다. involve가 뭐 포함하다, 뭐 뭔가를 데리고 나오다였고요. 그래서 이 involvement라는 게 우리가 involve 한다는 게 사실 이제 동사로 어떤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 ment를 붙이면 이게 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참여시킨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엄청 몰입해서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unfold, 이게 지금 동사로 쓰였네요. 여기서 fold가 접다인데 이게 unfold니까 이제 접는 게 아니라 이제 펼쳐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전개시켜 본다는 의미. 그다음 contrasting, 요게 대조되는 대비되는 형용사처럼 쓰였고요. 원래 contrast가 대조시키다는 동사죠. passage는 어떤 한 문장이라기보다 이제 한 문단, 어떤 한 단락을 얘기할 때 passage라고 하고요. have a greater chance of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monotony, mono가 이제 뭔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숫자 1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monotony라는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 뭔가 단조로움을 얘기할 때 쓰는 명사어구, 또 명사고, 요건 동사였네요. flavor, 이거 묘미나 특징이라는 명사입니다. 물론 이제 뭔가 향이나 맛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chunk, 토막이나 덩어리. satisfaction, 이것도 명사네요. satisfy가 동사인데 이제 이게 파생되어서 명사가 되었습니다. pattern, 이것도 이제 명사 구성이나 양식이라는 의미로 여기 지문에서 쓰였습니다. 지문 바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글에 이어질 순서를 묻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다시 복습하실 때는 글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뭐뭐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뭐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that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There's no doubt that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 어떤 문학 작품의 길이가 is overwhelming, 압도적이라는 데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 이니까 여기 3인칭 단수의 is가 되는 거죠. length가 이제 주요한 주어 부분이니까. Reading and translating a working class hour after hour, week after week. 우리가 시간 뭐 몇 시간이 지나도록 혹은 week after week 몇 주 동안이나 읽고 또 어떤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전체가 이제 주어 can, 이 부분이 동사네요.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 such는 that과 자주 어울려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 결과가 나왔다. 즉, a boring experience, 이런 엄청 지루한 경험이라서 that 다음에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Many students never want to open. 많은 학생들이 다시는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펴고 싶어 하지 않는다. A foreign language book again. 외국어로 된 책 다시는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Extracts provide one type of solution. 그래서 이 금방 읽었던 이 문장이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좀 지루할 수 있겠다, 너무 긴 작품은. 그래서 one type of solution을 provide, 제공합니다. Extracts, 이게 발췌본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이 X라는 게 이제
걷기라는 뜻이고 tract라는 게 이렇게 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긴 문단과 단락과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책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밖으로 끌어오는 그런 이제 작업을 발췌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명사형으로 extract라고 발췌본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문학 작품,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리포터 이거를 이제 뭐 물론 재밌는 소설이긴 한데 수업 시간에 쓰려면 이제 한 부분이나 한 챕터를 가장 재밌는 부분을 이제 좀 발췌를 해오겠죠. extract 그거를 해오겠죠. 그래서 이런 발췌본을 만약에 학생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the advantages are obvious. 장점들은 obvious, 분명합니다.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from different works. 자, 요게 이제 주어네요. 서로 다른 작품에서 여러 개의 단락을 읽는 것은 produces 무엇을 생산합니다. More variety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좀 더 다양성을 좀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so that 그리하여 the teacher has a greater chance of teacher 이제 선생님이 엄청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avoiding monotony 이 단조로움을 피할 수가 있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죠? a taste of at least of an author's special flavor 어떤 한 작가의 특별한 맛이나 어떤 취향을 taste, 맛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면서 또 이 선생님들이 다양한 그런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발췌본의 장점을 얘기한 부분이었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단점을 얘기하겠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학생이 있는데 who is only exposed to bite-sized chunks. bite-sized라는 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크기, chunk, 덩어리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는 짧은 토막글 쉽게 뭐 이해할 수 있는 짧다는 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한 입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짧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어, 지문 이런 것들을 주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4번이 우리 단점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 뭔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토막글에만 이제 노출되다, be exposed to, 노출된 학생은 will never have the satisfaction, 어떤 만족감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다. of knowing the overall pattern of a book, 어떤 책의 전반적인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 느끼지 못할 것이고 which is after all 근데 이제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after all 결국 the satisfaction most of us seek 우리가 추구하는 찾는 그런 만족감입니다. When we read something in our own language 우리의 모국어로 된 something 무언가를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oreover 그래서 이제 단점이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요? 게다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짧은 어떤 발췌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충분히 뭐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가지 literary features 문학적인 특징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문학적인 특징 근데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that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by a short excerpt. 짧은 발췌본을 가지고서는 adequately 충분히 illustrate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고
그게 바로 땡땡. 이걸 이제 콜론이라고 하는데 콜론은 이제 주로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제 포함되는 내용들을 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는 건데요. 우선 첫째로는 the development of plot or character. 어떤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전개. For instance, 예를 들면 with the gradual involvement of the reader that this implies. 그래서 이것이 내포하는 점진적인 gradual,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involvement, 이런 참여 혹은 뭐 몰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Reader that this implies or the unfolding of a complex theme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contrasting views.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짧은 발췌로 설명될 수 없는 문학 특징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unfolding, 전개하는 거죠. A complex theme, 아주 복잡한 테마를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the juxtaposition이 병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이렇게 한번 놓아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같이 좀 교차시켜서 놓아본다는 의미가 강하긴 한데요. The juxtaposition of the contrasting views, 뭔가 좀 상충되는 관점, 대조적인 관점을 한번 같이 놓아봄으로써 통해서 아주 복잡한 테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문학적인 특성 중에서 짧은 발췌글로는 이제 좀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7번 같이 이까지 봤습니다. 37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발췌본의 이제 장점과 단점 어떻게 잘 글의 흐름을 풀어내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